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좀 일정이 좀 많아서 그동안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6월 24일 장이 마감됐고요. 정규장 마감됐고, 오늘 시장 점검해드리고, 오늘 특징 있었던 이슈와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거래소는 오늘 2161.51포인트로 전일 대비 1.4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59.50포인트로 전일 대비 0.83%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 72억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132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거래소에서는 1559억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662억 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거래소에 1157억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면에 730억 순매도를 하면서 매매를 마쳤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강하게 순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좀 매도를 보내면서 592억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2045억 순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 부분에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환율이 오늘 1200원 선을 깨고 내려와서 원달러 환율이 1199원 40전 전일 대비 9원 40전 내리면서 굉장히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지금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 없이 좀 들락날락 하면서 좀 매도세를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는데,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2161.5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조금 더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장중에는 약 2% 가까운 2171.86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으나 1.91%까지 장 후반에 좀 소폭 반납을 하면서, 상승폭 반납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고점 1시 반 정도의 가장 높은 고점을 만들고 장 후반에 조금 뺀 모습이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추세적으로 좀 안정화를 보이고는 있는데 단기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상향 하고는 있습니다만 요날 6월 12일날 또 15일날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긴 했습니다. 근데 다시 좀 안정세를 타고 가면서 21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21선이 노란색 선이고요. 이렇게 21선을 타고 가면서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하락을 하는 구간도 발생이 되지만, 보통 21선을 이렇게 잘 지지해주면서 상승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외국인 수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해 보이고 2200포인트 6월 8일날 6월 8일날 이렇게 시가 기준으로 2215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매물 출회가 되면서 좀 빠져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직 좀 무난하다. 그리고 단기와 중기 추세선들은 다 상승 추세를 가고 있지만 지금 121선이 여기 얇게 그려진 검정색 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좀 일자 평행선 정도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121선이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으로 가면 좀 상승 추세를 쭉 이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코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1.59% 765선을 돌파를 했지만 좀 상승폭 마찬가지로 하반기 후반기에서 좀 낙폭을 보이면서 좀 만회를 하긴 했죠. 그죠? 그러면서 상승폭 반납하면서 오늘 0.8%, 0.8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 요날 지금 6월 11일 날 종가 시가인
760.07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면서 좀 고점 갱신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나스닥이 지금 10,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만스닥이라고 하죠. 10,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애플도 좀 양호한 실적을 내놓고 새로운 또 CPU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관련 우리나라 코스닥 기술주들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도 1,5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긴 했는데, 사실상 업종별로 좀 보자면 전기전자 업종에는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단 반도체 IT 투톱 삼성전자가 오늘 2.92% 상승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2.26% 상승을 하면서 좀 견인을 했고, 오늘 뭐 메모리 반도체 또 D램 파운드리 관련주들 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는 있는데 수급이 좀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징주 몇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근래에 지난주였죠. 근래에 계속해서 지금 대북 관계에 있어서 좀 불안해서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던 그런 이슈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에 드디어 김정은이 등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극적인 김정은이 등판이 나타나면서 대남 군사행동의 이행을 보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동시호가 때부터 굉장히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장중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류했다는 거 뉴스가 나온 이후로 오늘 대남 확성기가 좀 일부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 보시면 대남 확성기가 다시 설치가 됐다가 오늘 철거가 됐다라는 모습이 나오면서 장중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관련주들 좀 살펴보자면,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남북 경협주 중에서는 푸른기술이었네요. 27%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푸른기술 철도주들을 위주로 좀 상승을 했고, 오늘 거래 대금도 870억 정도 거래가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 부산산업도 마찬가지 철도 테마입니다. 부산산업도 22.6% 정도 상승을 했고, 아난티가 1450원 18.48% 상승 마감, 현대로템은 또 매각 추진 관련 이슈도 같이 덧붙여지면서 16.9% 상승 마감, 에코마이스터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철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남북 경협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모습, 대하티아이가 상한가를 마감을 했군요. 대하티아이가 가장 많이 올랐네요. 거래 대금은 3,800억 정도가 터지면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락률을 보자면 스페코가 하한가, 한일단조 하한가, 빅텍이 하한가,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방산주들은 큰 폭의 하락, 그리고 경협주들은 철도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시세가 불출이 되고 나면 또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 그 차트 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이라든지 이렇게 하단권에서 역별 추세가 이뤄지고는 있긴 한데, 이런 테마가 있을 때는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니까 관심 있게 보시다가 또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국산화 관련주,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지금 또 싸우고 있죠. 일본과 좀 마찰이 좀 있는데, 오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소재 부품 장비, 흔히들 말씀하시는 소부장 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소부장 관련주들이, 국산화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미 예견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난주부터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관련주들 좀 보시면 오늘 동진세미캠 1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도 요거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죠. 그리고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RF세미라는 종목 오늘 상한가 달성을 하면서 하단권에서 121선을 처음 돌파하면서 거래대금도 110억 정도 터졌습니다. 보통 평균적인 거래 대금에 대비하면 오늘 약 7,000배 정도 터진 거기 때문에 110억이라고 해서 작은 수치가 아니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상한가 달성하면서 이것도 단기 하단권에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단권에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좀 유익 있게, 또 여기 121선을 처음 돌파한 날이고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면서 121선 부근까지 내려와 주면 이것도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솔브레인 홀딩스도 국산화 관련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시가가 어제부터 시가 갭이 좀 많이 크게 뜬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상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솔브레인 홀딩스도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요즘에 좀 강세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오늘 또 휴마시스가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오늘까지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6연상에 지금 6연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오늘 점상이었는데요. 지금 상한가를 달성한 날로부터 해도 약 270% 정도, 약 4배 정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고, 휴마시스는 지금 셀트리온과 협업을 해서 항원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바이오톡스텍 보시면 오늘 상한가에 달성을 했고요. 이거는 좀 유익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톡스텍은 셀트리온이 2대 주주로 있고요. 비임상 수탁 기업으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하단권에서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평선들이 결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집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지금 3월달 이후에 코로나 급락 이후에 이평선이 지금 꼬이면서 21선이 가장 위에, 61선이 그 밑에, 121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완전 정배열 구간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3월 말부터 3월 후반기부터 한번 급등을 줬고, 시세를 한번 줬고, 지금 요런 구간에서 또 요런 단기 박스권을 좀 만들어냈죠.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냈고, 오늘 정확하게 요런 4월 9일날 만들어둔 시가 1350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오늘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380억. 요 정도 거래대금, 1800억 정도가 터졌던 요런 거래대금을 좀 넘어서면서 강하게 상한가가 나왔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관심 있게 매수에 가담을 해볼만 한 종목입니다만, 그래도 하단권에서 지금 나온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가져볼만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보면서 지금 정배열 초기 구간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대정화금도 상한가에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거래 대금과 차트의 모습으로는 조금 더 좋네요. 그죠? 이런 또 일정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고, 다만 요 갇혀 있는 박스권이긴 하지만 내일 또 시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정화금은 셀트리온의 원료 의약품 공급 업체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번째로 아이큐, 이것도 상당히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셀트리온과 치매 패치제를 공동 개발해서 지금 시판할 예정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이큐도 이렇게 지금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좀 높은 구간에 왔습니다. 근데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지금 상한가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오늘 뭐 이슈 특징주들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가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오늘 9시 기준으로 약 9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이 일단 1등이고요. 미국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 234만 명, 그리고 브라질이 2등입니다. 브라질이 2등이고 114만 명, 그 다음 러시아, 그래서 59만 9천 명, 이렇게 약 60만 명 정도 되면서 지금 현재 9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10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보시면 6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221만 명, 그리고 6월 21일 225만 명, 여기서 벌써 약 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쵸? 3만 명이 늘어났고, 227만 명, 또 2만 명이 늘어났고, 230만 명, 3만 명, 234만 명, 어제에서 오늘 4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만 해도 오늘 하루에 또 4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쵸? 그리고 러시아는 그나마 좀 작지만 그래도 약 하루에 7천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 해외에 유입된 사례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죠. 부산에서도 지금 러시아 승선원이었나요? 이 러시아 하역하시는 분들이 뭐 21명이 배를 타고 왔는데 그 중에 16명이 단체로 지금 확진이 발생될 정도로 좀 강하게 해외 유입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가 초기 코로나에서 지금 변종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변종. 그래서 백신과 지금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최대 장애물로 지금 코로나19가 변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초기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완치자의 항체 자체도 무력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오래 걸릴 수 있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시면서 좀 좋은 자리에서 매매 가담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랩지노믹스가 또 상한가를 갔죠. 이렇게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추세가 죽지는 않았어요. 추세가 죽지는 않았고 61선 이탈하면서 121선 중간 정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또 진단 키트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진단 키트 세계 최초로 35분 이내에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개발해서 출시를 한다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진단 키트 관련 테마로 번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시장 점검하고 특징주 그리고 관련주들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좀 공개를 하면서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또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코로나 이슈에 의해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또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제가 리스크 우려를 좀 나타내고 좀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피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어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예상이 좀 틀렸지만 그 이후에 지금 방향성은 좀 상승으로 잡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조정 나올 때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관심주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